이 베가스를 열면요, 이 맨 위에 언타이틀이라고 있죠. 언타이틀. 이건 지금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언타이틀입니다. 언타이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예요. 윗줄이 하나 있고, 그렇죠? 위에. 그 밑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위에와 아래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되죠? 또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프리뷰 창이 있어요. 잠깐요. 아마 제 처음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경계선, 이 위에하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옆에 또 경계선에 보면은 이렇게 경계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마다 구분이 있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위가 메뉴바예요. 파일, 또 에디트, 뷰, 인서트, 툴, 옵션, 헬프, 여기 메뉴바입니다. 여기에 베가스의 모든 명령어는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뭐 클릭하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이미 그 밑에 보면 툴바 있죠. 기본 툴바. 여기에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 기본적인 게 다 있고, 또 맨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편집 툴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 쓰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 프로젝트 미디어라고 보이실 거예요. 보이나요? 클릭해 보세요. 이 기본으로 클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익스플로러 클릭하면 익스플로러가 나오고요. 이거 이제 내 컴퓨터의 그 윈도우 검색기 같은 느낌이죠. 옆에 트랜지션 여기 있고요. 비디오 FX, 미디어 제너레이터 이거 보이죠? 요 위 칸을 윈도우 에어리어라고 해요. 윈도우 영역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영역. 그러니까 내 컴퓨터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컴퓨터에. 베가스를 켰을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미디어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드린 그 폴더는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선생님, 제가 이거 폴더 드렸는데 컴퓨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탕화면에 있나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작업할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FM은 따라하지 마세요. 보세요. 파일에서 좀 내려가면은 임포트라고 있어요. 그 옆에 임포트 옆에 보면 미디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은 임포트 미디어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요걸 불러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안 써요. 안 쓰고 이 프로젝트 미디어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위에 두 번째 보면은 임포트 미디어가 아이콘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셔갖고 바탕화면에 가서 오늘 드린 자료 있죠? 그 자료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면은 오늘 작업할 그 이미지들이 윈도우 에어리어 창에 불러왔었습니다. 그렇죠? 불러왔어요. 그러면 위에는 그냥 다 내가 작업할 것들을 모으는 장소고요. 실제 작업은 그 밑에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라인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임라인에서 작업할 거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내릴 때는 지금은 6개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를 내리면 같이 한 번에 내려갑니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내려도 돼요. 필요한 거를 이거 묶여 있는 거 풀 때는 옆에다가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1번 하나 내려보세요. 전 여러분들 설정을 맞추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좀 제가 풀게요. 네, 하나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죠. 이미지가. 그 이미지 하나 내린 거 그 중간쯤에 위에 상단 비어 있는 그 상단에 마우스를 대고 한번 클릭을 눌러보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에디트 라인이 보이세요? 라인? 이 선 이거를 에디트 라인이라고 해요. 에디트 라인, 편집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옆에 프리뷰 창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그럼 옆에 보면 시간이 있어요. 타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지금 2초 16프레임이에요. 16프레임 2초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이미지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2초 16프레임에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미지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과 관계없이 똑같은 이미지겠죠. 그럼 영상을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불러온 거 지울 때는 그냥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돼요. 딜리트. 근데 딜리트만 누르면 1번 트랙은 살아있어요. 여기 1번 트랙 있죠? 살아있어요. 근데 트랙까지 주고 싶다. 그럼 트랙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한번 지워지죠? 제가 드린 파일 중에 이게 있어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영상. 요거는 이제 요번 주 헐리우드에서 그 트레일러 나온 것들 그 모음이에요. 아까 사진은 금방 불러왔는데 영상은 이렇게 불러오면은 버퍼링이 되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뭘 건드리면은 에러가 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꼭 다 기다린 다음에 쟤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내리면 이거는 뭐 그냥 세팅을 마칠 거냐 그건데 그냥 예스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움직이면은 움직인 거에 따라서 내가 이 에이트 라인이 비치는 곳이 프리뷰에 보이는 거죠. 네. 네. 이 영상이 제가 드린 영상이 총 길이가 몇 분짜리인가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가서 클릭하면 알 수 있겠죠. 28분 55초 23프레임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기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럴 때는요. 마우스 휠 있죠. 휠을 움직여 보세요. 휠을 움직이면은 움직이죠. 영상 편집할 때는요. 마우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우스를 꼭 갖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할 때 보면 여기는 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돼 있는데 근데 마우스가 없으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마우스가 없으면. 저는 마우스 없으면 편집을 안 해요. 그냥 마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카데미 디자이너는 잘하더라고요. 없어도. 그래서 이상해요 좀. 근데 다른가 봐요. 그분은 이제 뭐 포토샵하고 그쪽 하시는 분이고 저는 영상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되게 잘하는데 영상은 마우스가 없으면 안 돼요. 마우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휠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그러면 제가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싶어요. 그럼 중간에 마우스 에이트 라인 있는 곳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플레이 되죠? 그러면 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정지인데 어떻게 정지냐면은 내가 시작하는 곳으로 돌아가죠. 처음 시작한 곳. 그쵸? 그럼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이번에는 엔터 눌러보세요. 엔터. 차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 두 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건 엔터를 누르건 상관이 없어요. 스타트는. 그런데 멈출 때는 내가 딱 원하는 부분 할 때는 엔터를 누르고 그게 아니고 처음 돌아갈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맨 처음부터 플레이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플레이하는 거는요. 가장 원시적인 거는 맨 앞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렇죠?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렇죠? 혹은 밑에 그 트랜스바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게 이제 레코드예요. 녹음이죠. 두 번째 게 루프고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 게 플레이 프롬 스타트라고 해서 내 에이트 라인의 위치와 관계없이 요걸 누르면 무조건 처음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네 번째 거 같은 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거 왜냐면 이건 안 쓸 거니까.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바 치는 거고 맨 처음부터 할 때만 이 세 번째 플레이 프롬 스타트 누르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안 써요. 그럼 뭘 쓰냐면 단축키를 써요. 단축키 어떻게 하냐면 Shift 누르고 F12 그러면 처음부터 플레이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 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외워두세요. 지금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수시로 쓰기 때문에 Shift F12
그러면 처음부터 플레이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프리뷰 창을 좀 크게 보고 싶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럴 때는 이 위에 프리뷰 창에 위에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맨 옆에 이렇게 속성이 있고, 톱니바퀴 모양은 다 속성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건 톱니바퀴는 다 속성을 나타내죠. 속성이 있고, 옆에 게 이제 비디오 온 프리뷰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프리뷰를. 그리고 스타트 할 때 어떻게 스타트해요? 그냥 엔터 누르면은 그 라인이 있는 곳에서 가는 거고, 처음부터 하려면은 Shift 누르고 F12 누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작업하는 분들은 이 모니터를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하면은 이 프리뷰 창은 옆에서 보이게 하고, 여기는 그냥 위에는 다 버리고 밑에 것만 갖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F11 눌러보세요. F11 누르면은 위에가 안 보이죠? 밑에 안 보이죠? 대신 크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뷰 창은 아까 이걸로 창을 옆으로 내보내서 보고, 여기서 작업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다시 F11 누른 다음에 여기서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윈도우 영역 있죠? 여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반 이상 허비하는 건 되게 손해예요. 이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뺐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을 반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프리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뷰만 따로 옆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모니터가 있으면 좋고, 어플 중에 아이 디스플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이 디스플레이 10,0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10,000원. 위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은 아이 디스플레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면 핸드폰에, 그리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또 컴퓨터에 설치하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설치하면, 그러니까 어플 다운받아갖고 어플은 핸드폰에 설치하고, 그리고 컴퓨터에는 그 홈페이지에서 셋업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 설치를 해요. 그럼 두 개를 USB로 연결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무선으로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면 보조 모니터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알려준 게 대단한 팁인데 저도 모르시겠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있어요. 안 나와요? 아이 디스플레이 안 나와요? 영어로 쓰셔야 돼요. 아이 디스플레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는요, 여기 보면은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건 나중에 저랑 공부하신 다음에 따로 보세요. 네? 왜냐면 우리가 한글 다 하시잖아요. 한글, 그렇죠? 근데 한글 메뉴에 뭐 있는지 다 아세요? 다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비슷해요. 이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저하고 할 때는 진짜 필요한 것만 그냥 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런 다음에 마지막 시간 때 한번 전체 설명을 드리더라도 우선은 정말 필요한 것만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이 영상에서요, 지금 이건 20 몇 분짜리야? 28분짜리인데 저는 이 영상에 10분부터 13분까지 그 구간이 난 필요해요. 난 그 구간만 내 영상을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뭐 인터넷에 올리건 아니면 그냥 따로 강의 파일을 쓰건 하고 싶단 말이에요. 10분부터 13분. 그러면 10분을 찾아야겠죠. 10분에 한번 위치를 해보세요. 마우스를 10분에. 움직이면은 타임라인 보이니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분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자판에서 S 있죠. S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잘리나요? S. 안 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판이 지금 아마 한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 영문으로 바꾼 다음에 S를 눌러보세요. 잘리죠? 그럼 10분. 이제는 11분에 한번 가보세요. 11분쯤에 대충 한번 맞춰갖고, 네, 이쯤에
그래서 또 자르고.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앞에하고 뒤엔 필요 없죠. 그러면 앞에 거 지워버릴게요. 그럼 앞에 거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죠. 다 똑같나요 이렇게? 그거 뒤에 거 누르면 또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거만 남잖아요. 그럼 가운데 거만 맨 앞으로 이동시켜주면은 이 영상이 되는 거죠. 1분짜리 영상 대략. 요거를 하나를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최종 작업이에요. 요걸 해주면 1분짜리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 눌러보세요. 컨트롤 Z. 되살리기죠. 한 단계 앞으로. 또 컨트롤 Z. 컨트롤 Z 눌러서 처음 상태로 한번 가보세요. 스플릿 하기 전까지. 완전 처음 상태. 돌아왔죠? 지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랐죠? 인위적으로 자른 다음에 지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쓰지만 또 어떻게 많이 쓰냐면 트리머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위치가 여기 10분이죠? 10분 앞에를 자른 다음에 그 앞에까지 없애버릴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하려면은 밑에 편집 그 툴에 보면은 여기에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꺾음새 같은 표시 이렇게 트림 스타트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트림 스타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잘리면서 앞에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1분 가서 대략 또 11분 가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 앞에 있던 거 트림 엔드라고 하죠. 클릭하면은 스플릿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되는 겁니다. 같이 되는 거. 근데 이것도 단축키를 외워두세요. 뭐냐면 컨트롤 꺽쇠예요. 컨트롤 꺽쇠. 원위치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가갖고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꺽쇠 있죠? 꺽쇠. 이 알파벳 P 옆에 이걸 누르면 알트 예. 네. 지워집니다. 이 트리머라는 거예요. 트리머.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내가 잘라버린 부분이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부분만 딱 그 앞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나는 작업할 때 보면 대충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앞에를 자르잖아요. 자르면 이제 뒤에 거를 앞으로 이동시킨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동시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절로 그냥 알아서 빈 공간을 채우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걸 오토 리플이라고 해요. 오토 리플. 밑에 보면은 자석 표시 있죠. 이게 이네이블 스냅핑이라고 있고 옆에 보면은 이 꽃갈모자 모양이 있어요. 이걸 이제 오토매틱 크로스 페이드라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입체 모양으로 좀 튀어나와 보이죠. 두 개가. 근데 옆에 거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오토 리플. 체크하세요. 오토 리플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10분에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10분에서 지우면 Alt D로 지웠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다 앞으로 당겨졌죠. 당겨지는 저절로. 그리고 뒷부분도 11분짜리 가고 Alt 누르면 뒤에 지워지는 거죠. 좀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오토 리플입니다. 오토 리플. 오토 리플 중요합니다. 자, 1번 트랙이랑 2번 트랙을 다 한번 지워볼게요. 그냥 딜리트로 지워버리고 이제는 사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사진 가지고. 사진 불러온 것들 6장 다 한번 불러와 볼게요. 한 번에. 1번에서 클릭하고 6번 가서는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한 번에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릴 때 맨 앞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사진 6장 가지고 내가 영상을 만들었다. 그럼 이 영상은 몇 초짜리 영상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네, 끝에다 클릭하면은 30초짜리 영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밑에 음악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 제가 드린 파일 중에 음악 파일이 있거든요. 음악 한번 불러와 보세요. 여기 두 번째에서 임포트 미디어 누른 다음에 음악. 유튜브에 보면은 무료 음원 사이트도 되게 좋은 거 많아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 있죠. 그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근데 그냥 그렇게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요새는 다 그냥 공개하고 무료로 하는 게 거기 때문에 요새는 돈 받고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영상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이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음악을 밑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1번 비디오 트랙, 2번 오디오 트랙입니다. 비디오 트랙하고 오디오 트랙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달라 보이죠? 1번 비디오 트랙은요, 가장 큰 게 옆에 레벨이라고 있죠. 레벨 보이세요? 100이죠. 레벨 100이라는 거는 내 이미지가 다 보이는 거 100%. 레벨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투명도라고 보면 돼요. 투명도. 이미지니까 투명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벨을 낮춰볼까요 한번? 마우스를 두고 낮추면은 얘가 흐려질 거예요. 여기 투명도가. 그쵸? 제가 1번 트랙에 첫 번째 사진이 있죠. 그리고 2번이 오디오죠. 제가 3번 트랙에 요게 여자 입은 사진을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트랙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데 3번은 안 보이죠. 3번은 안 보여요. 왜냐면 1번, 2번, 3번이 이제 트랙인데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레이어가 있고 2번 레이어가 있으면 프리뷰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요. 그러니까 요걸로 가려져 있는 만큼은 안 보이겠죠. 대신 이거보다 큰 이 범위 옆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근데 오디오는 이미지가 없죠. 그러니까 오디오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지만 이미지는 위에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자막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자막은 어디다 넣어야 돼? 몇 번 트랙에 넣어야 될까요? 무조건 맨 위에 넣는 거예요. 무조건 맨 위에. 자막은요. 자막은 1번이 지금 이미지면 1번 위에다 트랙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자막을 넣어야겠죠. 상식이에요. 그럼 보세요. 1번 이미지가 있고 2번이 있는데 제가 아까 레벨이 투명도라고 했죠. 그럼 1번의 투명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게 같이 보이겠죠. 이렇게 1번 거 투명도를 낮추는 것만큼 밑에 게 보일 거 아니에요. 흥분하셨나 봐요. 예. 이 되시죠? 근데 이 합성 원리거든요. 근데 난 요 이미지 마음에 들어. 이 이미지가 따로 하나의 그냥 파일을 갖고 싶어. 그랬을 때는요. 옆에 프리뷰에서 여기 보면 디스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스냅삽 이거 클릭을 누르면 요 파일 하나만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돼요. 그럼 이거를 옆에 불러오면은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합성된 이미지가. 이해되시죠? 네. 3번 트랙 지울게요. 그냥 지금 제가 레벨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우고 이건 100으로 하고. 근데 밑에 오디오는 보세요. 오디오는 레벨이 없죠. 당연히 레벨이 없죠. 오디오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대신 볼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은 다른 겁니다. 베가스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영상을 불러오면 이게 비디오인지 오디오인지 구별해서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오디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디오 파일을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영상을 불러오면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세요. 왜냐면 아직 트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랙을 다 지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트랙을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음악을 밑에 깔게요. 자, 음악 깔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스타트 처음부터 전체 화면 켜놓고 Shift F12. 그럼 5초간 나갔다가 1초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보면서 할게요. 자, 제가 플레이를 히가시노 게이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실시간 방송이 제가 없는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 보세요. 이 라인이 지나가는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바뀌니까 바뀌었죠. 또 10초 지나갈 때 보세요. 10초 지나갈 때 바뀌고, 이게 애니메이션 원리예요. 또 15초 지나갈 때 바뀌고, 마찬가지로 25초 지나갈 때 바뀌고,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스프리트라고 배웠잖아요. 자르는 거. 음악은 내가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중간에 하고 싶어요. 중간에.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갖고 마우스 휠로 조절해서 들어봐야겠죠?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 S 누르고 자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끝나는 부분 자르고 앞에 거. 근데 영상은 내가 오토리플 아까 했잖아요. 끌어당기는 게. 오디오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상은 내가 자른 다음에 뒤에서 메꿔져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딱 티가 나요. 이게 메꿔졌구나. 근데 오디오는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깜빡하면은 잘랐는데 오토리플 하면 앞으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잘렸지? 하고 또 자르는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자르고 이게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네. 그리고 이제 끝나는 부분도 맞춰주는 거죠. 끝나는 부분도 맞춰가지고 S 누르고 딜레트 하면 이렇게 오디오하고 이미지하고 길이가 맞죠? 길이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디오를 잘못 잘랐어요.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는 오디오를 잘랐다고 해서 오디오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감춘 거예요. 감춘 거. 마우스를 끝에다 둔 다음에, 끝에 두면 이렇게 표시가 생기거든요.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럼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오디오가. 이해되시죠? 한번 최대한 살려볼게요. 어디까지 살아나는지. 쭉쭉 그냥 내가 늘리는 것만큼 그냥 계속 살아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디오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오디오 보면 이렇게 선에 표시가 있어요. 보이죠? 이게 뭐냐면 그 오디오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시작되는 점. 내가 2분짜리 오디오를 쓰는데 이걸 3분으로 늘리면은 없는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루프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 돌아가고 처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자른 건 못 살려요? 앞에서 살릴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걸 좀 뒤로 보낸 다음에, 이거 빈 공간으로 간 다음에 이걸 앞으로 당기면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지금이 여러분들께 배가 쓰는 기본 세팅이 이미지를 한번 내리면 이미지가 5초예요. 5초. 근데 나는 마지막 이미지는 좀 길게 하고 싶어요. 좀 오래 보고 싶어요. 오래. 그럼 이미지도 늘리면 돼요. 그냥 옆에 마우스 두고 옆에 늘리면 옆에 위에 시간이 보여요. 플러스 되는 시간이 플러스 1초, 플러스 2초 이게 보이거든요. 보세요. 네. 이거. 왜 안 돼? 네. 플러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상하네. 보이시죠? 네, 보여요. 보이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늘릴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S 누르고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저장하고 렌더링 하면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영상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뭐냐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에요. 영상 만들 때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이 뭐죠? 서서히 나오는 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누르면 그냥 뭐 이미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확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미지도 좀 천천히 나오고 음악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천히 나오고. 그리고 끝날 때도 지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떻게 끝나는지. 그냥 확 끝나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안 나죠. 그래서 페이드 아웃을 줘야 돼요. 페이드 아웃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어떻게 주냐면은, 자, 그 이미지를 조금 키운 다음에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모서리에 보면은 그 이름 있죠? 이름 말고 이름과 관계없는 그냥 이 이미지 모서리 끝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지? 하늘색인가? 이거 무슨 색입니까 이거? 하여간 여기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마른 몸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부채꼴 모양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호 있죠? 호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어요. 호가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페이드 인이에요. 페이드 인. 그럼 이 상태에서 페이드 인을 줘볼게요.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기면 페이드 값이 나오죠. 이렇게 흰색으로 선이 생기면서 예. 그래서 옵셋 값이 지금 1초, 2초 막 떠요. 이렇게 이거를 한 2초 정도 보세요. 2초. 그럼 이렇게 생깁니다. 첫 번째 이미지 끝에 가서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면은 이렇게 또 부채꼴이 생겨요. 부채꼴 모양이. 근데 이번에는 호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그러면 페이드 아웃이에요. 페이드 아웃. 그럼 이제 안쪽으로 넣는 거죠. 안쪽으로. 처음 할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페이드 아웃. 이것도 2초. 그러면 지금 이 표시는 무슨 표시냐면은 1초부터 2초까지 영상이 서서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2초에 가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초까지 1초간은 보였다가 3초부터 5초까지 서서히 없어지면서 5초에서는 완전히 안 보이는 거죠. 이 표시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잘 보세요. 빨리 지나가니까. Shift F12 누르면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서서히 나갔다가 서서히 없어지죠. 이 페이드 값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사진 가서요. 두 번째 것도 페이드 인 한번 줘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은 어차피 페이드 값을 주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헷갈려요.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에 페이드 아웃인지, 잠깐요, 쟤를 첫 번째 이미지에 페이드 아웃인지, 아이고. 네.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를 좀만 이렇게 갖다 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진에 페이드 아웃 값을 갖다 댔어요. 페이드 아웃은 호가 오른쪽이라고 했죠. 오른쪽. 이거. 아유 참.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오른쪽. 그럼 요거는 페이드 아웃이에요. 첫 번째 이미지 페이드 아웃인데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이미지에 페이드 인을 막 주려면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이고 두 번째 페이드 인은 호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왼쪽에. 자, 클릭하고 다시 갖다 대면 네, 이렇게 페이드 아웃 두 번째 거. 그럼 이걸 다시 페이드 인 주고 이렇게. 또 두 번째 거 마지막 가서 페이드 아웃 이렇게 주고 한 2초 정도. 좀만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5개 사진 한번 다 줘보세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다 주면은 지금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여기처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페이드 인 줬고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 값 줬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이 에디트 라인 지나가는 거하고 프리뷰 창하고 비교하면서 잘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F12라고 했죠? 페이드 아웃 되고 페이드 인 다시 인 되고 페이드 아웃 되고 페이드 인 되고 페이드 아웃 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가 지금 투박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안 다르세요? 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됐는데 음악도 갑자기 확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음악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줄 수가 있어요. 음악도 앞에 페이드 인을 주고 한 2초 정도 뭐 충분히 주면은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끝나는 부분도 한 4초 정도 주고 그러면 이 끝나는 부분만 볼게요. 끝나는 부분만 어떻게 끝나는지. 자연스럽게 끝났나요? 근데 이건 이제 뭐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페이드 나는 이거보다 음악이 너무 물론 아까처럼 그냥 확 끝나는 것보다 이게 난데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끝나고 싶어 했을 때는 이거를 뭐 페이드 값을 막 늘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페이드 값을 아무리 늘려줘도 그 부자연스러움은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페이드의 모양 있잖아요. 이 페이드 값 모양을 보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 곡선 자체가 음악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음악은.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 페이드 값에서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오른쪽. 그럼 맨 위에 페이드 타입이라고 있어요. 페이드 타입. 타입 있죠? 타입 보면 옆에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 세 번째 걸로 해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랑. 잘 모르겠죠? 모르시면 그냥 했어도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영상도 똑같이 되는 건가요? 영상도요? 그럼요. 영상 똑같이 돼요. 영상도 다 페이드 값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드 모양은 조절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 영상 많이 하다 보면은 그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쓰면 되는데 거의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저는 영상은 바꿀 일이 없고요. 거의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대신 이제 이 오디오만 좀 바꿔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 형태예요. 가장 기본 형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트랜지션. 그러니까 장면과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예요.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효과의 가장 기본이 요거예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근데 이것도 많이 쓰지만 또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지금은 첫 번째 이미지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나오고 또 완전히 끝나고 서서히 나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거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합성 봤죠. 이게 밑에 위에 게 투명하는 것만큼 밑에는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건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걸 그냥 앞으로 겹쳐주세요. 겹치면은 겹치는 시간이 나타나죠. 한 2초 정도. 마찬가지로 또 뒤로 이렇게 한 2초 정도. 세 번째 것도 2초 정도. 마지막도. 그러면 그만큼 영상은 길이가 전체 영상은 더 짧아졌겠죠. 그러니까 이 오디오도 프리한 부분을 그냥 트리머 해버릴게요. 클릭하고 아까 배웠던 Alt 꺽쇠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페이드 값까지 와버렸죠. 그냥
그냥 이 스플릿 누른 다음에 지우면요, 내가 다시 또 페이드 아웃 줘야 돼요. 근데 이 트리머로 해버리면은 페이드 값이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Shift F12 같이 나오죠. 같이 동시에. 그러면서 서서히 끝나면,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투박한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이게 장면 전환 효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두 번째.